어, 이어서 계속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지금 122쪽으로 한번 볼까? 122쪽. 122쪽을 보세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 자, 해류라고 하는 것은 뭘 해류라고 하냐면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 해류다. 그럼 해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바다에 부는 바람, 지속적으로 부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이 해류를 움직이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해류에는 크게 몇 가지 따뜻한 바닷물과 찬 바닷물이 있다 그랬지? 이걸 뭐라고 해? 바로 난류와 한류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난류,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한류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은 고기가 많이 잡힌다. 조경수역이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그치? 음, 좋았어. 자, 124쪽을 볼게요. 124쪽에 5번. 페이지 124쪽에 5번 보자. 자, A, B, C, D, E 각각의 해류가 나왔네. 자, 이름 적어볼까? 우선, 일본 아랫지방에서 오는 거대한 해류. 이 해류 D의 이름이 뭐죠? D의 이름 써봐. 찬윤아, D의 이름 뭐죠? 무슨 해류지, D? 어, 여러분 써보세요. 쿠로시오 해류. 까먹었지? 기억 안 나죠? 까먹었죠? 크로시오, 주도야, 그치? 이 크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동쪽으로 들어온 거를 우리가 동한난류라고 했죠. 동한난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서해안으로 가는 거를 서해라고 하지 않고, 이 바다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랬지? 황해난류. 이 세 가지는 따뜻한 바닷물 난류가 되는 거야. 준호, 그치? 잘했어? 자,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B와 E는 찬 한류예요. 자, E, 연해주 한류.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이제 북한 지방을 내려온다? 북한 한류. 여기서 만나는 게 바로 조경수역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따라서 옳게 짝지은 것은 몇 번입니까? 다 보내보세요. 정답을 보내보세요. 옳게 짝지은 거 다 알려줬어, 지금. 음, 몇 번이 맞는 거지? 그렇지, 유연아. 다혜야, 잘했어. 준호, 정진이, 예소, 좋아요. 2번. 자, 한류와 난류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이동한다. 자, 지금 A가 누구냐면, 여기. A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황해 난류. 자, 요 난류는 지금 어디서 온 거야? 아래쪽에서 위로 온 거잖아? 그럼 아래쪽은 무슨 위도야? 낮은 지역, 저위도. 위쪽은 고위도. 그러니까 이 A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온 거예요. 맞아? 난류는 전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온 거야. 따라서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가 아니라 저위도에서 고위도가 되는 거고, 자, B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가 아니다. 자, B,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영향을 주고, C는 겨울철에 강해진다. 자, C는 지금 보면은 누구냐면, C가 지금 이렇게 아래서 올라가는 거거든. 자, 겨울철이 되면 추워지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힘이 세지는 거거든. 그래서 C는 오히려 겨울철에는 약해지는 거야. 3번 틀렸어요. 약해진다. C와 D는 모두 난류다.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죠. 음, 우리나라 주변 흐르는 난류의 근원은 D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류와 난류. 그렇지. 유연아, 서재야, 다혜야, 예소야, 준호야. 잘했어. 어때? 이게 바로 뭐다? 우리나라의 해류의 흐름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자, 지금 우리가 바닷물의 흐름, 해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해류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이야. 1년 내내 이렇게 바닷물이 와요. 1년 내내 이렇게 바닷물이 난류가 오고, 1년 내내 한류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류라고 하는 건 일정한 흐름이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 이걸 해류라고 하는데, 자, 해류하고 좀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제 여름이 되면 바닷가도 많이 갈 텐데, 바닷가 좋아해요? 자,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선생님은 어렸을 땐 바다가 좋았는데, 이제는 좀 어른이 되니까 산이 좋더라고. 어. 자, 바다에 한번 가보면,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바닷가, 서해 바닷가를 좀 많이 가잖아. 백사장이 있는 곳. 그 바다를 가면은, 이 백사장에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닷물이 높아졌다가, 그죠? 바닷물이 높아져.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어, 그치? 바다, 산 다 재밌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특히 이 서해안 바다를 가보게 되면은, 어, 밀물과 썰물이 굉장히 잘 관찰이 돼요. 초등학교 때 밀물, 썰물 공부해봤을 건데, 자, 밀물이라는 건 뭐냐면, 밀고 들어오는 물이야. 밀고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서 있는 이 땅으로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야. 밀고 들어오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진 거지. 어. 그리고 썰물은 뭐냐면 바닷물이 빠지는 거야. 그럼 바닷물이 빠지면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지?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밀물이 있고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이 있어요.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하루 동안에 몇 번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요. 밀물 두 번, 썰물 두 번 일어나요. 조개잡이 같은 거 해봤어? 바다에 가서 예소야, 조개잡이 해봤어? 자, 조개잡이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막 지금 여기가 이제 갯벌이 드러나잖아. 자, 갯벌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닷물이 썰물로 저 멀리 빠지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드러나는 거야?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땅이. 이렇게. 그럼 여기에 바다 밑에 살던 조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여기 막 보이기 시작하지. 지금 가서 조개를 캐는 거잖아. 호미 하나 들고. 이렇게 갯벌이 드러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썰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갯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조개를 계속 잡는다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바닷물이 점점 다시 또 나한테 와요. 그래서 빨리 한두 시간 안에 잡고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바닷물에 빠질 수가 있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이 하루 동안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이런 것을 조석이라고 해요. 조석. 어, 조석. 사실은 이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에서 온 말이긴 한데, 조석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거야.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거야. 이걸 조석이라고 하고 이때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어왔어. 가장 높이 들어와서 바닷물의 높이 가장 높을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득 찼다. 조석 현상이 가득 찼다. 그래서 만조라고 그래. 이게 만이 가득 찼다는 거야. 우리가 만원 버스 어
가득 찼다라는 거야. 만조. 자, 그 다음에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준호. 어떻게 잘 알아? 간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높이 차. 예를 들어서 만조 때는 여기 뭐 10m까지 들어왔다가 간조 때는 뭐 1m까지 빠졌다 그러면 이 차이가 9m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걸 뭐라고 하냐면 조석의 차이 줄여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조차라고 해.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고 그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하는 거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조석 현상이라고 한다. 자, 조석 현상은 밀물 하루에 몇 번? 두 번. 썰물 몇 번? 하루에 두 번. 음. 자, 그럼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바닷물의 높이를 한번 그려볼게. 하루 동안의 시간에 따라서 네, 0시예요. 그 다음에 이게 높이, 바닷물 높이. 그러면 봐봐. 밀물이 두 번 들어왔다는 건 만조가 몇 번이라는 거야? 두 번이라는 거야. 그쵸? 밀물이 두 번 온다는 건 가루에 가득 차는 때가 두 번 온다는 거야. 만조가 두 번 온다는 거지. 만조도 두 번. 자, 썰물이 두 번 있다는 건 저 가득 빠지는 요 썰물도 몇 번? 두 번이라는 거지.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볼게. 0시, 6시, 12시, 18시, 24시. 이렇게 그리면 예를 들어서 자, 6시에 만조가 됐어. 그러면 만조가 두 번 일어나려면은 뚱뚱뚱 그치. 요렇게 돼야 되겠지. 쏘리. 6시에 됐다가 미안해. 6시에 됐다가 다시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가장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 만조가 두 번 일어나는 거야. 왜? 하루에 두 번 일어나야 되니까. 하루에 두 번 일어나야 되니까 요 첫 번째 만조로부터 두 번째 만조까지는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그럼 24시간을 둘로 나누게 되면 12시간이잖아. 만조가 하루에 몇 시간 차이로 일어나야 되면 12시간. 12시간 뒤에 다시 만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조가 두 번 오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간조. 가장 많이 빠진 걸 간조라고 한다 그랬잖아. 어. 이 간조에서 그 다음 간조까지도 몇 시간이 걸려야 되냐면 12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딱 24시간이잖아. 맞아요? 하루에 만조가 두 번, 간조가 두 번. 만조가 몇 번? 두 번, 간조가 두 번. 그러면은 두 만조에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물이 들어오는 그때까지가 12시간 간격이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간, 0시에서 6시까지는 지금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 여기는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나가는 거야?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밀물인 구간이에요? 썰물인 구간이에요? 써봐. 소윤아. 이 구간은 지금, 이 구간은 지금 밀물이 들어오는 걸까? 썰물이 나가는 걸까?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구간은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지금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다. 밀물이다. 밀물이 쭉 들어와서 가득 차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겠지. 그럼 여기서 빠지는 지금 이 구간, 여기. 이 구간은 지금 바닷물이 빠져서 가장 많이 빠지는 간조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뭐야? 밀물이야, 썰물이야? 바닷물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물이 빠지네? 이거 뭐예요, 윤서야?
민서야? 찬윤아 이거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서 밀물로 높아졌다가 가장 꽉 차는 만조가 되고 이제 만조가 되면 바닷물은 빠지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빠지는 간조까지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진아 잘했어. 다혜야, 윤서, 명준이 잘했어. 여긴 뭐야? 썰물이겠지. 썰물이 언제까지 일어나겠어? 가장 많이 빠지는 간조까지 일어나겠지. 그랬다 다시 또 간조에서 물이 빠졌다가 다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다시 뭐겠어? 그렇지. 밀물. 다시 또 어떻게? 물이 빠져? 썰물. 밀썰, 밀썰. 밀물 두 번, 썰물 두 번. 그러면서 밀물 두 번, 일어나면서 만조가 두 번. 썰물이 두 번, 일어나면서 간조가 두 번. 그러니까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몇 시간? 12시간. 간조에서 그 다음 간조까지 몇 시간? 12시간. 이해되죠? 병수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바닷물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냐? 이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달의 인력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뭐냐? 여기 지구가 있어. 지구 주변에는 누가 돌고 있냐면 달이 돌고 있어요. 그럼 달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 달의 공전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달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치? 어. 근데 달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달로도 잡아당기는 뭐가 존재하냐면 중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달이 뭘 잡아당기냐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잡아당겨요. 이만큼. 달과 가까이 있는 바닷물은 이만큼 달 쪽으로 솟아올라요. 매우 적은 양인데 선생님 일부러 좀 과장해서 그렸어.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달 쪽에,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니까 지구가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24시간이 걸리잖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6시간 뒤, 12시간 뒤 다시 돌아왔어? 이렇게 돌아와서 한 바퀴 지구가 자전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이 자전하는 축이 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몇 시간 걸려? 24시간 걸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4시간 동안 내가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는 거야. 그때 내가 달을 마주보고 있는 부분과 반대쪽 부분, 마주보는 부분과 반대쪽인 부분은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양쪽이 솟구치고요. 이 솟구칠 때 이쪽 90도인 부분 있지. 앞과 뒤에 있는 부분, 여기. 앞뒤에 있는 부분은 바닷물이 들어가. 그래서 달 쪽에 내가 위치했을 때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만조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구와 함께 한 바퀴 돌았잖아, 이렇게. 돌면 난 어디가 있어? 저쪽 6시간 뒤에 저쪽 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바닷물이 빠진 간조가 되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또 6시간 뒤가 되면 나는 다시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 만조가 되는 거고, 다시 6시간이 지나면 나는 간조인 지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 때문에 달과 마주보고 있는 쪽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건데, 내가 달과 마주보고 있다가 90도, 다시 또 달의 반대쪽. 달과 마주보고 있을 때와 12시간 뒤에 반대쪽에 있을 때 내가 있는 지역은 뭐가 된다? 만조가 된다. 그러니까 만조와 만조 사이가 몇 시간이라는 거야? 12시간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내가 돌기 때문에 만조와 간조가 생기는 건데 나는 바닷물이 나한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지구가 도는 거야.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 12시간이라 했잖아. 근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달 때문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실제로 만조에서 만조까지 지구만 생각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돌아가는데 12시간이 걸리는 건 딱 맞아요. 정확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바퀴 돌았다 생각해보자.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왔어. 그런데 그동안 달이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달도 지구 주변을 공전하니까 하루에 13도만큼 공전하잖아. 그러면 달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달이 이동해 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만약에 달이 제자리에 있어. 달이 만약에 지구 주변을 돌지 않는다고 하면, 달이 제자리에 있다고 하면, 내가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가는데 딱 12시간이 걸리는 게 맞아. 그리고 또 12시간 걸려서 하루가 지나서 와도 달은 내 앞에 있는 게 맞다면,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딱 12시간 걸리는 게 맞는데, 문제는 내가 한 바퀴 돌고 오면 달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달이 약간 움직인다고, 위쪽으로. 그렇잖아. 그럼 나는 내 지역이 만조가 되려면 내가 원래 있던 위치보다 요만큼 더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해될까? 요만큼 더 움직이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이게 50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달이 약간 움직여서 이만큼 움직이잖아? 이만큼 움직이는데 50분이라는 시간이 지구가 저 위치까지 가는데 50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달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가 다음 날 달이 내 머리 앞에 있으려면 나는 24시간 후에 달이 내 머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50분 후에 내 머리 앞에 달이 있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될까? 즉,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건 24시간인데 달이 내 앞에 있으려면 24시간을 돌고 50분을 더 가야지만 달이 내 앞에 있다고요. 왜? 그동안 달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데 몇 분이 더 걸려? 50분이 더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반 바퀴만 돌아서 달의 반대쪽에 있으려면 나는 12시간이 아니라 몇 분 더 가야 될까요? 12시간 플러스 25분이 더 가야 되는 거죠. 즉,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가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12시간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는 이것도 약이긴 해요. 약 12시간 25분이 걸린다. 자,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는 친구들만 네 써보세요.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가 12시간 25분이 걸린다. 이해되는 친구만 네 써봐. 음, 좋아. 찬윤이가 서해안이라서 아마 더 잘 알 거야. 그지? 맞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고 네, 여기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조석이다. 자, 문제집 볼게요. 다시 앞에 돌아와서 122쪽을 보세요. 122쪽에 보면 조석 나와, 조석. 자, 조석이 뭐냐?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 때문에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다. 라고 하고, 이때 조류라고 하는 건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만조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을 때, 간조라고 하는 건 가장 낮을 때, 조차라고 하는 건 높이 차이. 자, 5번 조석의 주기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그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요 시간이 얼마라고요? 이거 기억해야 돼. 써놔 옆에다가 약 12시간 하고도 25분이 추가된다고요.
써놓으세요. 12시간 25분. 자, 어디 써 있어? 여기 써 있어, 여기. 조석의 주기, 이걸 주기라 그래.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조석의 주기는 얼마다? 약 12시간 25분이다. 여기에 이유는 안 나왔어. 왜 12시간 25분인지 이유는 안 나왔어. 선생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왜? 단순히 암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의 넓은 마음을 이해했어요? 선생님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예. 자, 이렇게 조차가 크면, 조차가 큰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이 가장 커요. 동해안이 가장 작고, 조차가 크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갯벌이 드러나니까 조개를 캐거나, 그 다음에 이런 조력 발전을 하거나, 또는 해안가에다가 이 조류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이게 대박이야, 이게. 음, 실제로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갯벌이 드러나면 이 갯벌에다가 어항을 만들어 놔 이렇게 돌담을 쌓아놔요. 비어 있어. 근데 이게 밀물 때문에 바닷물이 차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잖아? 그럼 물고기도 여기서 논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와서 놀잖아. 그렇지? 놀다가 썰물 때문에 바닷물이 쭉 사라지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갇혀 있는 거야. 대박이죠. 어, 어. 자연산 그물.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하루 동안을 보면은 우리가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인데 이건 하루 동안이야. 그럼 이게 하루 동안이고 한 달을 보면은 한 달도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이 하루에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서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높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만조잖아, 만조.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 많이 들어왔을 때와 많이 빠졌을 때 높이가 매일매일 변하더라는 거야. 변하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높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어떨 때는 높이 차이가 굉장히 작더라. 즉,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지고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빠지고 한 달에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바닷물이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빠지는 이런 기간이 있고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지는 이런 기간이 있더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B와 D의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사리라고 불러요. 사리. 자, 이 어원이 있는데 어원은 우리가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걸 사리라고 하는구나. 사리는 뭐다?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클 때, 가장 크다는 건 가장 많이, 갯벌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니까 이때, 사리 때 뭐라냐면은 바닷길이 열리거나 아니면 이때 조개 캐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개 캐러 갈 때 이렇게 바다 사리 때를 찾아서 한 달에 두 번 있거든. 사리 때에 가야 되는 거야. A하고 C처럼 차이가 적어. 이거를 조금이라고 해. 차이가 조금 난다 이거야. 조금. 조금일 때는 바닷물이 조금 들어서 조금 나가요. 한 달에 두 번씩 있어, 이것도. 한 달.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두 번씩 있어. 자, 이것도 왜 두 번씩 있느냐? 궁금하지? 왜 두 번씩 있느냐? 자,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이 있어요. 달이 있어. 자, 달이 지금 이렇게 위치했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솟구쳐서 올라온다 그랬어. 왜? 달과 인력 때문에. 근데 태양이 여기 있어요. 태양. 태양은 엄청 커. 사실은 태양을 내가 작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 태양은 얼마나 크냐면 진짜 이만하게 커요. 태양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도 인력이 있다고. 물론
달이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달의 인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건 맞아. 근데 태양도 멀리 있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지구의 바닷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A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과 달이 동시에 일직선으로 영향을 줘요. 이럴 때는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랬다가 달이 이동을 해서 이 위치로 달이 완전히 갔다. 그러면 이때는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랑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랑 상쇄되잖아, 힘이. 90도니까. 달은 바닷물 너 이쪽으로 와. 그러는데 태양이 아니야, 여기로 와. 이러니까 지구의 바닷물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달이 돌아서 C 위치로 갔다. 그러면 다시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오기 때문에 인력이 최대가 되고 이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는 이 A와 C 위치에 있을 때 이때가 한 달에 두 번 있는 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와 D 위치, 달과 태양이 수직으로 있을 때, 그럴 때는 B와 D 위치에 있을 때는 바닷물이 조금 들어왔다 조금 나가는 조금의 위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태양과 달의 인력.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이게 한 달 걸리잖아,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에 사리 두 번, 조금 두 번이 있는 거예요. 될까?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9번 보자. 9번. 봤어요? 자, 조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 어때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 생기는 현상, 조석. 맞지? 맞아요. 자, 니은. 우리나라에서 조석의 주기. 자, 주기 얼마나 그랬어? 약 12시간 25분이다. 조석의 주기는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거든. 자, 하루 중 가장 높을 때를 뭐라고 불러? 만조. 자, 하루 중에서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부르는 거야. 자,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차가 가장 클 때를 가장 많이 들어왔다가 가장 많이 빠질 때 이때를 뭐라고 그래? 살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되겠어요? 자, 11번 볼게. 11번. 하루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다. 자, 조차, 조차가 뭐 조차라고 했지? 가장 높이 들어왔을 때와 가장 낮게 들어왔을 때 이때의 뭐? 높이 차이. 그럼 조차 이거는 약 몇 미터 되겠어요? 여기가 한 3 정도 되겠고 요 아래가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잖아. 이 차이가 얼마예요? 6이잖아, 6. 조차는 얼마야? 6미터. 이해돼요? 그 다음 A와 C는 만조냐?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B와 D가 만조죠. 틀렸지? 반대로 됐지? 그 다음 19시에는 썰물이다. 자, 19시가 어디 있어? 찾아봐요. 19시. 여기 있잖아. 자, 19시에 지금 이 지점이거든, 이 지점. 자, 이 지점은 지금 밀물이야, 썰물이야. C에서 D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 19시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바닷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뭐예요? 밀물이죠. 이해됨? 찬윤이, 이해됨? 자, A에서 C까지 걸리는 시간. 자, A에서 C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주기라고 불렀고, 이 주기가 얼마라고? 약 12시간 25분. 자, 15시에서 16시. 15시에서 16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15, 16시.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네?
갯벌 체험하기 좋겠네. 5번. 자, 이해되는 친구들만 네 써보세요. 아, 선생님 알겠어요. 네. 재밌어? 재밌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름이 오잖아. 그럼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가 치잖아, 파도가. 파도가 막 치면은 여러분은 이제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파도가 막 치잖아. 지금 이 바다가 막 오면 파도가 치잖아. 그러면은 이게 밀물인지 썰물인지를 보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들어오고 있으면 밀물이구나. 나가면 썰물이구나. 밀물이 하루에 두 번, 썰물이 하루에 두 번. 음.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달이 어디 있겠는지 지구와 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는. 얼마나 재밌겠어.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과, 그거를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과학을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어. 세상이 재밌어진단 말이야. 과학을 좋아하면 세상이 재밌어진다고. 자, 1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떤 지역에서 한 달 동안이야. 하루가 아니야, 한 달이야. 자, 한 달은 어떻게 된다고? 만조, 간조가 계속 되다가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작을 때가 몇 번 일어난다? 두 번 일어난다. 한 달 동안에. 클 때가 몇 번 일어난다? 두 번 일어난다. 클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리. 음. 자, A와 같은 시기를 사리, A는 조금이죠. B와 같은 시기를 만조, 만조, 간조는 하루를 주기로 했을 때 나오는 거야. 하루를 주기로. 가득 찼을 때를 만조. 이건 한 달 주기잖아. 틀렸고. C에서, C에서 하루 중에 해수면 높이 차이가 가장 크다? 높이 차이가 가장 작죠? D일 때, D일 때 바다 갈라짐. 어, 많이 빠지니까, 물이 많이 빠지니까 바닷길이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겠지. 정말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거 하나 알려줄까? 답은 4번인데. 자, 봐봐.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사리와 조금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사리와 조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때문이라고 그랬죠?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 지구가 있을 때, 음? 달이 지금 이 위치와 저 반대 위치에 있고, 태양이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 즉,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 동일한 직선상에 있을 때가 바로 살이라 그랬잖아. 그쵸?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데, 이렇게 달이 지구와 태양과 일직선상에 있을 때, 우리는 이때가 뭐라고요? 살이라고 했잖아, 살이. 살이가 뭐다? 가장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클 때다. 이때 뭐라고 했지? 갯벌 체험을 한다. 이때 뭐라 그랬지? 바닷길 열리는 체험을 한다 그랬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를 우리 3단원 태양계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달이 여기 있을 때, 달이 여기 있을 때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이 모양이 뭐예요? 보름달이야, 반달이야? 여러분, 이때, 보름달이야, 반달이야? 배웠죠, 우리? 태양빛을 달이 받으면 달이 빛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빛나는 면을 지구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선 달은 뭘로 보여요? 보름달로 보이잖아. 이거 이해돼? 달이 지금 이 위치에 있으면 보름달이야. 정진아, 이해되지? 서재 이해되지?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결론일까? 아, 지구에서 내가 밤하늘에 달을 봤는데 달이 보름달이야. 그러면 달이 보름달이면 아, 달이 지금 이 위치에 있겠구나?
살이 있겠구나. 보름달이 뜬 날 바닷가에 가면은 갯벌 체험하기가 좋겠구나. 달의 모양만 보고 갯벌 체험하기 좋은 날을 찾을 수가 있잖아. 미쳤죠? 여러분들이 이제 달의 모양을 보면, 아, 보름달이야? 아, 그럼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이야? 그러면, 어, 살이야. 어, 지금 데이트를 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지금 우리가 이번 주말에 가야 되겠다. 오늘이 금요일이야. 근데 금요일 날 밤에 봤더니 보름달이야. 아, 그러면 이번 주말이 피크네. 오케이, 가자. 반달일 때 가면 달의 위치가 여기 있어. 그러면 달의 위치가 상현달, 반달이야. 밤하늘에 달이 반달이 떴어. 그럼 태양과 달이 지금 서로 힘이 상쇄돼가지고 바닷물이 많이 안 빠진단 말이야. 이때 갯벌 체험 가면 망하는 거야. 달의 모양만 보고 갯벌 체험 할 수 있잖아. 박수! 안 신기해요? 나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 안 신기해요? 여러분 표정을 보고 싶다. 음, 정말 신기하잖아. 그쵸? 정말 신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 바닷물에 이런, 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달의 모양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달라지겠어, 예소야. 미쳤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이번 주말에 서해안 갈 거야? 그러면 아, 왜 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가는 건데 뭐 하러 가는데요? 그러면 갯벌 체험 할 거야. 바닷길 보러 갈 거야. 엄마 아빠 바닷길 이번에 안 열릴 것 같은데요? 네가 어떻게 알아? 달을 보세요. 반달이잖아요. 보름달일 때 가야 한다니까요. 이거를 얘들아, 이거를 아는 사람 몇이나 있겠니? 없다니까? 과학을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일상생활과 과학을 이어서 연결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이걸 공부했으면 밤하늘의 달을 봐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습관이 뭐냐면 밤에 산책하면서 밤하늘 보는 거야. 별 보고 달 보는 거야. 별만 보고 달 보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 바닷물이 지금 많이 들어왔겠네? 나갔겠네? 이거 머릿속으로 내가 그려지잖아. 바다에 가보지 않아도. 얼마나 멋진 일이야. 어. 상상만 해도 하루 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멋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원 해수를 끝내고요. 8단원 좀 나가도록 할게요. 134쪽. 우리가 이번 주에 어, 이제 8단원까지 끝나서 종강이 되는데, 자, 134페이지 열 파트인데, 여기 오늘 배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음, 오늘 어렵지 않다.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가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친구도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기 때문에 1학년을 같이 듣는 친구들은 여기가 좀 쉬울 거야. 한번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좀 어렵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열은 쉬워요. 자, 뭐냐? 첫 번째. 자, 134쪽입니다. 열. 온도라는 게 뭐냐? 온도. 온도라는 건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만든 게 온도예요. 자, 지금 몇 도야, 여러분들? 지금 날씨 보면 한 24도 되잖아, 24도씨. 이게 뜨겁고 차가운 정도야. 우리의 체온이 얼마예요? 36.5도가 사람의 평균 체온이라고 하거든. 이런 게 온도지.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온도다. 그럼 온도가 왜 중요하냐? 온도가 낮은 물체는 결국에 여러분들 온도라는 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입자들이 운동을 천천히 해.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이 온도가 높다는 건 그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가 떠오르면은 입자들의 운동이 떠올라야 돼. 아, 온도가 높아? 그러면 운동이 빠른 애구나. 온도가 낮아? 운동이 느린 애구나.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건 온도가 높다. 앞으로 온도가 높다는 건 항상 이거랑 연관시켜야 돼. 어떻게? 그
입자의 운동이 빠르다. 입자 운동이 곧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음. 자, 그다음 열이 나오는데 열. 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예요. 열.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으면 미지근해지잖아? 어,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 열이 어떻게 이동하냐? 단순한 거예요. 수에다가 물을 넣고 왼쪽에다가는 20도짜리 물을 넣고 오른쪽에다가는 80도짜리 물을 넣었다. 그러고서는 이 가운데 있는 칸막이를 치웠다 내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열이라고 하는 게 이동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이동한다? 열이 이동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 80도짜리 물은 온도가 높았으니까 입자들의 운동이 좀 빨랐겠지? 20도짜리 물은 어때요? 입자들의 운동이 조금 둔했겠죠? 근데 열이 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요 80도짜리 물의 입자의 운동은 조금 느려지겠죠? 왜요? 나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지? 20도짜리는 열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입자 운동이 조금 처음보다 활발해지겠지? 맞아? 그러다가 이제 양쪽의 운동이 같아지겠죠? 음,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50도의 온도가 됐다고 하면은 80도 입장에서는 온도가 낮아진 거고 20도의 얘는 온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둘의 온도가 같아진단 말이야. 같았다는 건 둘의 입자의 운동이 같아진 거죠. 20도짜리에 있던 애는 처음보다 빨라진 거고 80도짜리 있는 애는 처음보다 느려지면서 둘의 운동이 같아졌어? 운동이 같아졌어? 온도가 같아졌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찬윤아 이걸 뭐라고 하지? 찬윤이가 대답해볼까? 찬윤이 배웠잖아. 이거 뭐라고 해요? 찬윤아? 이걸 뭐라고 그래? 세 글자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열평형. 음.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두 물체를 섞었는데 80도짜리 물체와 20도짜리 물체 섞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20도짜리 물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80도짜리 물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그러다가 둘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겠지. 자, 이 시간이 바로 뭐가 이루어졌다? 둘의 열 평형이 이루어졌다. 온도가 같아진 거야. 그치? 요 80도짜리 물은 입자 운동이 느려진 거고 20도짜리 물은 입자 운동이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둘이 만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열의 평형이다. 어려워? 어렵지 않죠. 열 평형이다. 근데 얘들이 꼭 이 중간에서 만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양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80도짜리 물이 10kg이 있었고 20도짜리 물은 1kg밖에 없었어. 그러면 둘을 섞으면 중간 온도가 되는 건 아니겠죠. 더 양이 많은 쪽에 치우치게 되겠지. 양의 영향을 받는 거야. 자, 이거 뭐라고 한다? 열 평형이라고 한다. 됐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열은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열평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열은 항상 이동을 하더라. 어디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곳. 이걸 고온이라고 해볼게요. 온도가 낮은 곳, 저온. 항상 열은 이동해. 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전도가 있어, 전도. 두 번째,
대류가 있어. 세 번째, 복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열이 이동하는 방식의 차이야.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라면을 맛있게 끓였는데 이 뜨거운 라면에다가 내가 실수로 쇠젓가락을 두 개를 넣어놨어. 10분이 지났어. 라면 다 불었어. 근데 내가 쇠젓가락을 잡으면 뜨겁죠. 왜 뜨거워? 바로 쇠젓가락을 타고 누가 이동했어? 열이 이동해서 왔잖아. 이렇게 전도의 방식은 뭐냐면 쇠젓가락처럼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전도라고 하는 거야. 쇠젓가락을 타고 열이 온 거예요. 이게 전도야. 어? 자, 프라이팬이 있어요. 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했어, 내가. 그럼 계란 후라이가 맛있게 되잖아? 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후라이팬의 가운데다가만 열을 가했는데 프라이팬 전체가 뜨거워지죠? 뭐야, 이게? 전도야. 이렇게 금속을 따라서 열이 이동하는 거. 이게 전도인 거예요. 맞지? 이게 전도야. 자, 두 번째. 대류는 뭐냐? 열이 이동하는 방식인데, 지금 전도도 열이 이동했잖아. 마찬가지. 대류도 열이 이동하는 건데, 대류는, 얘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을 또 끓여. 라면 얘기해서 그런데 자꾸 선생님 점심 라면 먹을 거야, 나는. 여러분은 진라면 먹어요? 신라면 먹어요? 선생님은 이젠 신라면을 먹어요. 옛날엔 진라면 좋아했어. 자, 라면에 물을 끓여. 자, 끓이면 라면 불이 닿는 부분이 이 아랫부분밖에 안 되는데 물이 전체가 따뜻해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이 뜨거워지면서 위아래로 섞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액체에서 물질이 위아래로 섞이는 거. 이런 거를 대류라고 하는 거야, 대류. 자, 방이 있어요. 방에다가 내가 히터를 틀었어. 히터는 밑에 있어요. 근데 히터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찬 공기는 아래 내려와. 그러면서 순환하면서 방이 따뜻해져. 이런 걸 대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액체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하는 거야. 대류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따뜻한 물질은, 따뜻한 물질은 가벼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차가운 애들은 무거워요. 내려와. 요걸 알면 돼. 대류의 특징. 따뜻하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아래로 내려간다. 자, 에어컨도 마찬가지야. 여름에 에어컨 틀었어, 내가 방에다가. 에어컨은 위에 있잖아? 그럼 에어컨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람은 위로 올라가. 그러면서 방이 시원해지는 거야. 대류야. 이런 걸 대류라고 한다. 자, 복사는 뭐냐? 복사. 얘들은 그냥 열 자체가 직진하는 거야. 열 자체가 직진해서 오는 거야. 뭐 고체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야. 액체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열 자체가 직진해서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난로가 있어. 요 난로 앞에 내가 얼굴을 갖다 댔어. 그래갖고 난로를 쬐고 있는데 친구가 손바닥으로, 장난으로 내 얼굴을 밀었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내 얼굴이 엄청 뜨겁잖아. 왜 뜨겁냐? 바로 이 히터에서 열 자체가 직진해서 나오는 열이 있어요. 그 열 때문에 가까이 가면 뜨거운 거야. 이렇게 직진해서 나오는 이걸 복사의 형태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야, 열이. 이해되겠어? 전도는 고체에서,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복사는 그냥 열 자체가 직진하는 거야. 자, 책 볼게요. 자, 열의 이동 방법. 전도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를 가열했는데, 왼쪽을 가열했는데, 왼쪽에 있는 입자의 진동, 입자들이 막 떤단 말이야, 이렇게. 이 진동이 계속 옆으로 전달되는 거야. 야, 너 왜 떨어? 왜 떨어? 하면서 자기도 같이 떠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열이 이동하는 거야. 뜨거운 국에 숟가락 넣었을 때, 음, 냄비와 프라이팬 이런 거. 자, 대류, 액체와 기체에서 뜨거워지면 위로, 차가워지면 아래로 섞이는 거야. 복사, 직접 이동하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직접 열이 나와요. 이런 게 복사야. 토스터기나 오븐 이런 것도 복사열 이용하는 거고, 태양에 있는 열이 지구까지 오는 것도 복사의 형태고, 난로에 있으면 따뜻한 느끼는 것도 복사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복사에 의한 현상이 되는 거야. 자, 오른쪽 문제 볼게요. 자, 1번 풀어보자, 여러분들.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어때요?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이 둔해진다. 쉽죠? 자, 2번 넘어가요. 3번 넘어가요. 4번.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다. 자, 따뜻한 물은 어디로? 위로. 찬물은 어디로? 아래로. 자, 뭐예요?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뭐예요, 이거? 뭐예요? 대류. 누가 위로 올라가요? 따뜻한 물. 예수야, 잘 보고 있어? 태건이 잘하고 있니? 루아, 잘하고 있어요? 자, 찬물은 아래로. 뭐에 의한 현상이다? 대류.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액체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 5번.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맞아? 민석이, 민재 잘하고 있어요? 명준이 잘하고 있어요? 네. 형수. 좋아요. 자, 그림을 보고 전도, 대류, 복사 써보자. 자, 나는 뭐야, 나? 나. 금속 막대를 따라서 여기 왔네? 그쵸? 전도. 가는 뭐야? 냄비 아래쪽을 가열하면은 냄비에 물이 전체가 더 가열된다. 대류. 액체. 모닥불 옆에 손. 직접 열을 받죠. 복사. 어때? 자, 6번.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써라.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된다. 직접 날라오는 거죠? 복사. 에어컨을 켜면은 전체가 시원해진다. 이거 뭐야? 전체가 공기가 섞이는 거야. 뭐야? 대류. 뜨거운 국에 숟가락. 손잡이 뜨거워졌다. 숟가락 타고 왔네? 전도. 어때? 여기까지 어때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조석. 그다음에 밀물 썰물. 그다음에 전도 대류 복사. 좀 내용이 많았죠? 자, 오늘 했던 내용 몇 퍼센트 이해됐는지 써주세요. 얼마나 이해됐나 궁금해요. 진짜? 명준아 고마워, 현우 고마워, 윤서 고마워, 서재 고마워. 몇 가지 써주는 사람들 복 받을 거예요. 소윤이, 찬윤이, 다혜, 태건이 고마워. 유연이 고마워. 인서 고마워. 안 써주는 사람 복 받을 거예요. 써주면 더 복 받을 거예요. 인서, 민재 고마워요. 어, 서재가 지금 질문했는데, 동해는 왜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나냐 이런 질문했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밀물 썰물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동해와 서해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서해라고 합시다. 서해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 서해안은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많이 빠져서 이 조차가 크고요. 동해안은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차가 작아.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높낮이가
바다마다 좀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바닷물의 깊이와 관련이 있어요. 동해안은 바닷물이 깊어요. 깊은데 조석이 치려면 여기 파도가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오는 건데 바닷물이 깊으면 이 높이가 많이 못 올라와. 이미 아래쪽으로 많이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해는 바닷물이 얕아요. 얕아서 조석을 조금만 받아도 이게 얘가 훌렁훌렁훌렁훌렁 하면서 얘가 파도가 많이 쳐요. 그래서 이 조차가 낮을 때 이게 파동이라는 힘과 관련이 있는 건데 해수면이 낮으면 더 많이 물이 높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실험해 볼 수 있어.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물을 조금 받아놓고 손으로 찰랑찰랑 쳐봐. 치면은 얕은 욕조는 물이 철렁철렁철렁철렁 이렇게 돼요. 근데 물이 깊어. 욕조에 가득 채워놨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되지만 이 얕은 바다에서 치는 거랑은 달라요. 음. 그래서 바닷물의 깊이가 얕을 때 더 충격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지. 얕으면 충격을 많이 받는다. 충격을 많이 받는 게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서지 알겠어?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더 깊은 건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제 고3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 또 공부할 수 있어요. 네.